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영호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태영호가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선거운동에 나가서 아마 탈북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자기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목도 어디대합니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대단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는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 실리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2018년 4월 27일 4.27 선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어쩌면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저런 거짓말 하는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성공 모자 사망 사건 때 쇼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이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탈북 어부 북송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중국 공산당도 탈북민들 북송시킬 때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가리지 않는다. 적어도 이제 가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동정해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버스에 태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또 중국 공안과 변방대가 인권 유린한다고 떠들던 건 뭡니까 대체? 그래서 그 탈북 어부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에게 주는 걸 보고 정신 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영호의 이런 말들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3월 말 4월 초 이때 당시 미 중앙정보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오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핵을 지니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건 당시 마이크 폼페오와 동행했던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한 말입니다. 앤드류 김 센터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먼저 쌓여야 된다. 또 이를 위해서 북미가 관계 개선과 진리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누구의 그 말에 대해서 믿는다는 판단을 하려면 우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대화를 해본 사람은 대화의 전 과정에 있은 이야기들과 대화할 때의 상황 그리고 대화 조건들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이해에 기초해서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해본 사람들만이 대화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태영호는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및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곁에도 가보지 못했고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대사관에 있으면서 본국에서 보내는 지시를 집행하고 외교부에 근무할 때도 위에서 주는 지시를 집행하는 위치에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남자들 대부분이 군사복무를 하죠. 그런데 태영호는 북한 남자 대부분이 하는 군사복무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에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에 접근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태영호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생활 경험 또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단정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성목 모자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태영호 말 맞다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굶어서 돌아간 분이 한성목 모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정권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적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한성옥 씨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라는 김용화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화가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성옥 씨가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도 김용화라고 합니다. 그건 통화 기록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성옥 모자가 사망하자 국민의힘 쪽에 붙어있던 탈북단체장들이 자기들이 잘못은 감추고 한성옥 모자 사망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겁니다. 북한인민 해방전선 사령관이라는 최종훈이 있죠. 예, 최종훈이도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 쪽 국회 부의장이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강화문에 나가서 불량소를 설치했고, 강화문 불량소를 설치할 때도 국민의힘 쪽에서 도와줬고, 후원금도 국회 부의장 계좌로 들어갔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탈북 어부 송환 문제입니다. 이 사건도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다루긴 했었죠. 정부에서 북으로 송환한 2명의 선원들은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그리고 그 2명 중에 1명은 절도죄로 북한에서 노동교화소에 포격한 경력이 있는 이런 절도범 출신입니다. 북한 탈북민 보호법상에서도 살인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여성가족부에서 보내는 편지들이 자주 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변에 살고 있는 소아 성범죄자들이 인적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내 주변에 살고 있으면 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편안히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범죄자들은 없어야 되겠죠. 탈북자라고 해서 살인범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건 아닌 겁니다. 태영호도 이런 범죄자들하고 함께 살기는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태영호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라는 건 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헛소리입니다. 태영호는 이런 말도 합니다. 민주당 정권의 눈에는 북한 사람들이 없다. 이북 오도민, 탈북민들은 김씨 일가에게 모두 다 빼앗기고 온 사람들이고 고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헌법에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 윤석열로 정권을 잡아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평화 통일이 더욱 가능해지고 우리 고향으로 가는 길도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통일적 정책들을 펼친 건 국민의힘입니다. 총풍 사건 기억하시죠? 국민의힘이 전신인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선에서 이기게끔 총을 좀 쏴달라 이렇게 부탁한 사건이죠. 현재의 윤석열 후보도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선제 타격을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태영호나 윤석열이 나가서 싸울 것 같습니까? 태영호나 윤석열은 총을 잡지도 않습니다. 대신 2030 세대, 국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총을 잡고 전선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겨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자동 개입합니다. 중조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양국은 세계일국 가운데 한쪽이 몇몇 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공멸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면 2030 세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은 북에 두고 온 가족, 친척, 형제, 친구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지지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검사 출신이죠.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으로 어려서부터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충분한 행정력, 추진력을 쌓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범죄자들 감옥에 보내는 일밖에 못 해본 사람, 그리고 또 시장과 도지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구를 찍으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뿐입니다. 그리고 또 태영호가 그랬죠. 우리 탈북민들, 이북 오도민들은 모든 걸 빼앗기고 온 사람들이다. 태영호는 빼앗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태영호가 훔쳐가지고 온 돈, 그 돈은 국고에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기금으로. 왜 납부해야 되냐? 태영호가 가지고 온 돈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태영호 돈입니까? 그 노동자들이 돈인 겁니다. 그 노동자들이 돈을 북한 정권의 돈이라는 위명하에 태영호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태영호의 돈을 회수해야죠. 국고 납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말도 안 되는 자기 딴의 변명을 붙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상대측 후보를 깎아내리게 바쁜 겁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